여러분, 지금 1세대나 2세대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정말 남일이 아닙니다. 5세대 실비보험이 나오면요, 신규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특히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그리고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유지 중이신 분들까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자들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 변화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5세대 실비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기존 가입자분들도 함께 봐야 되는지, 그리고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에서 왜 재매입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만큼은 그냥 넘기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5세대 실손보험이 새로 나온다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실비보험을 보상과 함께 정리하는 방향까지 함께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는 예전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생각만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 실비보험을 앞으로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어느 시점부터는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이번 변화를 왜 꼭 확인하셔야 되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확인하셔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이고요. 그 안에 5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보험이 이제는 단순한 예상 수준이 아니라 제도 개편 절차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일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가 진행됐었고, 이후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변경 시기를 직접 지켜본 이 보험사이다 경험으로 보면 통상 이런 흐름에는 기존 상품 판매가 어느 시점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까지 기존 상품이 판매되고 4월이나 5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최종 일정은 확정 발표를 봐야겠지만 현재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5세대 실손보험은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급여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비급여는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먼저 급여 의료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급여 2번의 경우에는 중증질환 비중이 높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영해서 현행 4세대와 유사하게 20% 자기부담 구조를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즉 급여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뒤집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현재 구조를 어느 정도 이어가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는 기존처럼 한 덩어리로 보기보다 앞으로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나눠서 운영하겠다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중증 비급여는 일정 부분 보장을 유지하되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하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급여는 4세대와 비슷하게 입원시 자기부담금 20%, 통원시에도 20% 또는 1, 2만원 공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는 다릅니다. 비급여 중 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금 30%로 현재 4세대와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5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보다 부담이 커져서 50% 또는 5만원 공제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이용할 때 예전처럼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 보전받는 구조보다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상 한도도 차이가 납니다. 중증 비급여는 연간 5천만원 한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비중증 비급여는 연간 1,000만원, 회당 300만원, 일당 20만원 수준으로 보장 범위가 더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비급여라도 앞으로는 어떤 항목은 상대적으로 유지가 되고 어떤 항목은 명확하게 축소되는 구조로 더 세밀하게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면책 범위 확대입니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주요 면책 항목이 주로 미용, 성형 목적 등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미등재 신의료기술, 근골격계 치료 주사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손 청구에 활용해왔던 비급여 주사제와 도수치료 같은 항목들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비급여라도 일정 부분 실손보험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항목들이 앞으로는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생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자기부담금이 커지는 문제를 넘어서 어떤 항목은 보상 자체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미 실손보험이 있는데 이건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용은 기존 가입자분들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재가입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실손보험 세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2023년 10월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을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실손보험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구조였죠.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번에서는 자기 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았고 통원은 5,000원 또는 만원 공제 후 보상하는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이 바로 2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그런데 2세대는 가입 시기에 따라 또 나뉩니다.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은 주로 3년 갱신형 구조였고요. 입원은 10%, 통원은 만원 또는 2만원 공제, 약제비는 8,000원 공제 구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반면에 2013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은 입원에서 급여 10%, 비급여 20%, 통원과 약제비도 공제 구조가 더 세분화되면서 뒤에서 말씀드릴 재가입 이슈와 연결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은 3세대 실비보험, 즉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착한 실손이라고 부르는 실비보험입니다. 이 시기에는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같은 이른바 3대 비급여 항목이 따로 분리됐었고요. 해당 항목들은 자기부담금 30% 구조로 운용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이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구조로 많은 분들이 현재 유지하고 계신 실손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세대냐보다 재가입 주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재가입 주기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고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새로운 실비보험으로 다시 가입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내가 지금 좋은 조건의 실비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입 시점이 오면 그 당시의 판매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보면 1세대 실비보험은요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를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3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15년, 4세대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5년입니다. 즉 지금 3세대나 4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재가입 시점이 오면 그때 판매 중인 실손보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상품 구조상 미리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2세대 실비보험입니다. 같은 2세대 실비보험이라도 무조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입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2013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2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 31일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은 같은 2세대라는 이름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뒤의 시기에 나온 2세대 실손보험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2세대라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새로운 세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2세대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가입 시기와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5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가입 주기가 있는 가입자분들은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새로운 세대 구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지금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처럼 비급여 활용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는 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자기부담금 구조뿐만 아니라 보상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은 완전히 별개일까요? 여기서 얼마 전에 말이 나왔던 내용이 바로 재매입입니다. 1세대, 2세대 초기 실손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을 정리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법 개정까지 검토해서 약관 구조를 손보는 방향의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런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원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재매입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정정됐었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다시 거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보험회사와 계약자가 협의를 해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존 실손보험 계약을 종료한 뒤 새로운 상품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실손보험을 왜 마음대로 바꾸라는 거냐, 나는 지금 실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좀 냉정하게 보면 만약 보상금을 받고 실비를 새로운 실비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금액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보험사이다는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매입에 응하게 될지는 추후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재매입 이야기가 단순한 추측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검토되는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들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보험사에다가 여기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실비보험 가입자 중에서 2013년도 1월 이후 출시된 2세대 실비 중에 1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는 0.3%에 해당하는 사람과 6.1%에 해당하는 분들, 그리고 0.4%와 22.7%에 해당되는 3세대 실비 가입자, 마지막으로 10.5%에 해당되는 4세대 실비 가입자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사실 대한민국 실비보험 가입자 중에 40%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3년도 이후 2세대 실비부터 3세대 실비는요 15년 뒤에 새로 그때 상황에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차세대 실비로 어차피 바꿔야 되고요. 4세대 실비 가입자는 5년 뒤에 좋든 싫든 5세대 실비보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좋든 싫든 어차피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비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3년도 이후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부터 4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보험료가 부담 가능한 수준이고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다면 저는 일단 유지하는 방향을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1세대, 2세대 초기 가입자, 즉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은 여기서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당장 보험료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직은 유지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먼저 실손보험을 전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재가입 주기가 없고 현재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체적인 재매입 기준이나 보상 구조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바꾸는 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앞으로 재매입 절차나 기준, 보상 수준이 정확히 어떻게 바뀔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전환을 선택해버리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 가입자분들께는 지금은 먼저 움직이는 시점이라기보다 정확한 발표와 기준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정리되셨나요? 5세대 실비보험은 단순히 새 상품 하나 출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실비보험이 어떤 항목은 유지하고 어떤 항목은 축소하고 어떤 항목은 보상 기준을 더 엄격하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방향이 보다 분명해지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신규 가입자만의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기존 가입자분들도 재가입 주기, 그리고 일부 가입자분들은 재매입 이슈와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막연히 불안감이 아니라 내 실비보험이 몇 세대인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인지, 재가입 주기가 없다면 현재 어떤 흐름이 진행 중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상품의 기준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판단의 차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5세대 실손보험의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실비보험은요, 보험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끝까지 가져가야 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세대가 한번 바뀔 때마다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관심도 가장 많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꼭 이런 시기마다 무슨 일이 생기냐? 맞는 정보보다 자극적인 이야기나 부정확한 이야기나 검증 안 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빠르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만 믿고 성급하게 판단하셨다가 나중에 병원 갈 때마다 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자기 부담금 낼 때마다 그때 괜히 그랬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내 보험은 남이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내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특히 실비보험은 더 그렇습니다. 한 번의 선택 차이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내 병원비 부담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실과 확실한 것들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속 시원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핵심만, 실제로 도움되는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이 보험사에다가 직접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상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